네, 제가 X에서 비트코인 전체 장부, 즉 비트코인 풀로드의 용량이 1테라바이트를 넘겼다라는 그런 정보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비트코인 CLI 명령어하고 리눅스 명령어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가 제가 비트코인 풀로드로 운영하고 있는 오드로이드 M1이라고 하는 기기 속에 리눅스를 깔고 거기에 비트코인 코어 버전을 넣고 그리고 데드색 월렛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저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 때 사용했던 오픈 AI의 코덱스를 통해서 그냥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요청을 할 거냐면 비트코인 전체 장부의 용량이 1테라바이트를 넘었다는 정보를 봤다라고 맥락을 주고요. 그리고 이걸 검증하고 싶다라고 제 목적을 여기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비트코인 CLI 명령어와 리눅스 명령어 등을 사용해서 리눅스 오리지널 설치 용량,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설치 용량, 그리고 비트코인 전체 장부 설치 용량을 계산한 후 합쳐달라고 지시를 내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외할 것은 내가 직접 설치한 다른 비트코인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플로레스타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그 유트리엑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또 제가 데드색 원래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넷 데이터 이런 것들 넣었거든요. 이런 걸 제외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풀로드를 1테라바이트로 돌릴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다라는 이런 정보를 어, 코덱스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덱스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기다려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X에서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이제 주절주절 떠들어 보면 X에서 1테라바이트를 넘었다는 정보를 봤는데 그 정보를 올린 사람이 BIP110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또 다른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1테라바이트가 를 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풀로드를 이제 구축을 하려면 자그마한 그 뭐 오드로이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뭐 오렌 그 뭐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뭐 오렌지 파이 같은 이런 자그마한 기기에다가 뭐 램을 한 8기가에서 8기가 정도 달아 넣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SSD 저장 공간 이 가격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플로드를 아무리 저렴하게 맞춰도 거의 7, 8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테라바이트를 넘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풀로드 완전 클리어넷에 공개된 것 말고 뭐 토르 이런 걸로 연결된 걸로 추정하는 그런 비트코인 풀로드가 수만 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수만 개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코어만 그냥 돌려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기기를 가지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나 램 비용이 폭증하기 전에는 대략 한 20만 원대 이 정도면 1테라바이트로 플로드를 구축할 수 있었거든요. 20만 원대. 그 전에는 더 쌌겠죠. 하드웨어 HDD를 쓰는 그런 기기였다면 더 쌌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잊고 지내는 플로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전체 장부 용량, 즉 1테라바이트를 넘어 이게 비트코인 전체 장부만 1테라인지 아니면 구동하기 위한 게 1테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리눅스의 오리지널 설치 용량, 비트코인 코어 설치 용량 이런 걸 합쳐서 결국에는 운영 체계가 있고 비트코인 코어도 설치를 해야 되고 전체 장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을 다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고요.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1테라바이트 저장 공간을 따로 운영해서 그 뭐 USB라든가 이런 걸로 연동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되는데 이 1테라바이트를 넘어선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오래된 비트코인 플로드들이 이제 더 이상 동작할 수가 없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드를 돌리냐 마느냐가 아니라 돌리고 싶어도 이제 1테라바이트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예전에 돌아가던 것들도 그냥 전체 아카이빙 노드처럼 전체 장부를 다 저장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더 이상 플로드를 1테라바이트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2테라바이트로 올리거나 기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1테라바이트 비트코인 전체 장부를 1테라바이트로 가 넘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검증 기준 지금 6월 KST 기준으로 6월 20일 9시 6분에 검증을 했고요. 메인넷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코어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냈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 현재 이 노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드로이드 M1, 여기는 마이크로 SD로 리눅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고요. 2테라바이트에다가 리눅스도 설치하고 코어도 설치하고 장부도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자, 이 노드는 메인넷 장부, 비트코인 코어, 리눅스 5의 합계는 1테라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대략 900기가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장부 단독으로 1테라를 넘었다는 말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직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추정해 보건대 아마도 엄브렐 기기를 사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엄브렐이 설치되고 엄브렐과 관련된 다른 것들도 설치되고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현재 제 기기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합계는 약 977 바이트, 즉 기가바이트, 900기가바이트, 900 요 정도 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숫자가 이상한가요? 자, 용량은 이렇게 된다. 977 기가바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IB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기가바이트로 따지면 977 기가바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부 단독으로 1테라바이트를 넘었다라는 것은 아직 아닌데 설정 그대로 1테라 디스크에서 돌리는 것은 실사용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뭐 대충 설치했던 게 한 28기가, 코어는 0.259GB, 메인넷 비트코인 데이터는 이 정도, 950GB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인덱스 용량이 뭐 70, 그 다음에 블록 필터 인덱스가 13 이렇게 되어 있고, 1테라바이트 가능 여부는 현재 구성 그대로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ext4라고 하는 리눅스에서 운영하는 파일 시스템의 오버헤드와 예약 블록을 고려하면 일반 사용자 프로세스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1테라바이트 디스크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대략 43GB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코덱스 CLI는 저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끈 일반 아카이브 노드 기준으로는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장분을 감안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테라바이트 저장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그 비트코인 풀로드를 엄브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40GB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데 대략 1년에 100GB 정도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 후에는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1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저장 공간을 바꾸고 기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푸른 노드, 그러니까 가지치기 노드라고 비트코인 백서에는 되어 있는데 전체 아카이빙 노드라고 해서 전체 장부를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 용량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장부로 플로드를 운영하는 걸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프론드 노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렉트럼 개인용 서버, 그러니까 와치온리 지갑에 내 비트코인 플로드를 연결을 해서 내 장부 데이터를 내 거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 비트코인 그 구현체, 그러니까 노츠나 코어를 설치하고
일렉트럼이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해서 그 비트코인 구현체에서 인덱스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와치온니 지갑에 연결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프론트 노드를 돌리는 순간 일렉트럼 서버는 동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렉트럼 서버를 활용해서 와치온니 지갑을 연동했던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비트코인 풀로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생태계에 그 어떤 일정 부분 기여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프론트 노드 설정을 옵션을 체크해서 용량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결론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도대체 이 용량이 1TB 가지고서 이제 플로드를 못 만드니까 탈중앙성이 낮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저렴한 기기로 이미 동작하고 있던 그런 플로드들은 이제 빠르면 1년 안에 더 이상 기기 자체를 풀로드로, 이 아카이빙 노드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의 기기들이 그 수명을 다할 것인가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지금보다 탈중앙성이 훼손되는 것은 확실하다. 탈중앙성이 비율이 낮아질 거다. 이거는 팩트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스팸이 문제고 이 용량을 가득 채워가는 그런 쓰레기들이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필터를 강력하게 걸어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본 그 사람도 그래서 BIP110을 지지하고 스팸을 강력하게 필터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1TB 가지고선 비트코인 풀로드, 즉 아카이빙 노드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팩트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풀로드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탈중앙성 율이 좀 낮아지는 것도 팩트고, 그렇지만 스팸을 위해서 필터를 더 빡빡하고 빡세게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흥미로운 정보를 제가 얻어서 이게 진짠가? 라고 직접 제가 CRI 리눅스 명령어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귀찮고, 그것도 어차피 GPT에게 물어봐서 알아봐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합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이렇게 요청사항을 정리를 해서 설치되어 있는 풀로드의 그 코덱스에게 물어본 결과를 한번 있는 그대로 쭉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풀로드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